그들은 모두 그를 비웃으며 나이가 많아서 강해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절대 모험가가 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가장 강해질 때까지 훈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스토리는 한 남자가 훈련 중 완전히 망가지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는 생존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주변의 구경꾼들은 그가 지난 몇 년간 개선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다가올 2등급 테스트가 그에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 얼마 후 랭크 승급 테스트에 참가할 사람들의 등록이 이루어졌고 주인공 릭도 그 중 한 명이다. 접수원인 알리사는 그를 다시 보게 되어 기뻐한다. 마지막으로 만난 지 2년이 되었고 그때 릭은 길드 직원이었다. 알리사는 릭이 모험가가 되었다는 소식에 놀랐고 릭은 30세에 모험가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녀를 비난할 수 없었다. 보통 사람들은 10대의 F등급 견습생으로 시작해 2년 후에 2등급이 된다. 알리사는 릭이 어디에 있었는지 궁금해했고 릭은 산에서 고참 모험가들과 함께 훈련하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불량한 취객이 알리사에게 추파를 던지려 하지만 릭이 그를 진정시킨다. 모두가 그 취객이 기절하자 릭은 모두에게 책임감 있게 술을 마시라고 상기시킨다. 알리사는 릭에게 시험 티켓을 건네며 2등급 테스트에서의 행운을 빈다. 릭은 티켓에 매우 불운한 숫자 4242가 적혀있어 놀란다. 밖에서 릭은 리오네디라는 소녀에게 등록을 마쳤다고 말하고 그녀는 자신의 눈이 어디 있는지 상기시킨다. 안에서는 모두가 릭의 손자국이 철로된 취객의 갑옷에 찍혀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취객이 악명 높은 전 A등급 모험가인 물고기 기사 도모라는 사실이다. 그는 수배 중인 범죄자였다. 알리사는 릭이 철갑옷에 쉽게 자국을 남길 만큼 강해졌는지 궁금해하며 놀란다. 얼마 후 릭의 키가 측정되었고 시험관들은 그가 32세임을 알고 놀란다. 그 후 참가자들은 크리스탈볼에 손을 올려 그들의 마법 에너지를 테스트한다. 몇몇 남자들은 D를 받고 한 소녀는 C+를 받는다. 릭의 차례가 되고 그는 N이지만 크리스탈에서 나오는 빛은 빈약해 보였고 그는 F를 받는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낮은 점수를 본 적이 없고 릭처럼 되지 않기를 바란다. 릭이 떠나자 시험관은 크리스탈 볼이 깨진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다음 시험은 참가자들이 무언가를 공격해 그들이 생성할 수 있는 힘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 장치는 엄청나게 강력한 공격을 흡수할 수 있으므로 참가자들에게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한다. 이 장치는 슬라임 백인데 과거로 돌아가면 누군가가 릭에게 그것에 대해 가르치는 장면이 나온다. 그는 인간의 몸이 무기나 마법과 관계없이 좋은 전사의 기초라고 배웠다. 릭은 맨손으로 황금 슬라임 100을 파괴해야 한다고 지시받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몸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들었다. 그러나 이 황금 슬라임 100은 용의 이빨만큼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릭은 맨손으로 그것을 파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그의 교관은 그것이 모험가에게는 간단한 일이라고 말했다. 교관은 한 번에 200개를 파괴할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힘을 약간 시연했다. 릭은 매일 5만 번씩 100을 치며 단련해 나갔다. 현재로 돌아와서 한 남자가 강화 마법을 사용해 100을 공격하여 모두를 감탄하게 한다. 다음으로 작은 소년이 나서서 자신의 힘을 보여줄 시간이 왔다고 선언한다. 이 아이는 공작의 둘째 아들이며 11살이지만 C등급에 해당하는 마법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이 어린 신동은 공격을 준비할 때 모두를 놀라게 한다. 그의 세 팀은 정말 장관이지만 공격이 작은 파이어볼로 끝날 때 모두가 충격을 받는다. 모두가 그 피해에 감탄하며 그를 천재라고 부른다. 릭도 감탄하는데 이 아이는 레벨 3 4연 합성 블레이즈 마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릭의 훈련을 돌아보면 어떤 소녀가 릭에게 엄청나게 강력한 화염 공격을 가하는 장면이 나온다. 두 공격 모두 블레이즈 공격이었지만 매우 다르게 보였다. 그래서 릭은 이 아이가 실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공격을 압축했는지 궁금해한다. 곧 릭의 차례가 되지만 시험관은 그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어린 나이에 마법이 훈련되지 않으면 나중에 성장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릭의 마법 시험 결과는 형편없었기 때문에 시험관은 릭에게 포기할 것을 권유한다. 릭은 그의 말에 동의하지만 훈련을 회상하지 않을 수 없다. 릭은 어느 날 100을 때리다가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릭은 자신이 매우 늦게 시작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나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릭은 덱을 때리고 모두가 놀라는 가운데 그것을 단 한 번의 펀치로 완전히 파괴한다. 릭은 자신의 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덱이 그냥 결함이 있었는지 궁금해한다. 모두가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공포에 빠진다. 그 아이는 릭이 주목을 끌었다는 이유로 화가 났지만 방어 능력 테스트에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계획이다. 잠시 후 릭이 4레벨 자연 합성 마법을 방어하는 것을 보고 모두가 다시 놀란다. 아이는 그것조차 할 수 없었다. 시험관은 릭이 1레벨 마법만 사용해 공격을 막았다는 사실에 놀라며 다음에는 5레벨 공격 마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 시험관은 릭에게 1레벨 이상의 방어 마법을 사용하라고 제안한다. 릭은 자신이 공격과 방어에서 1레벨 마법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며 또다시 모두를 놀라게 한다. 릭은 시험관에게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시키지만 시험관은 릭이 자신을 과소평가한다고 생각하며 화를 낸다. 시험관은 본심을 다해 강력한 공격을 준비하며 5레벨 공격 마법을 발동한다. 엄청난 힘에 모두가 충격을 받으며 심지어 멀리 떨어진 어떤 기사조차 걱정하게 만든다. 그의 이름은 실베스터이며 그는 시험 중에 이런 강력한 공격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서 경기장으로 달려간다. 실베스터는 릭이 1레벨 방어 마법으로 5레벨 공격을 막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실베스터는 그가 농담이라고 생각하지만 릭이 32세의 프랭크 모험가라는 사실을 듣고 놀란다. 릭의 보고서는 그가 13년 동안 길드 접수원으로 일했다고 밝혀준다. 실베스터는 접수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 같고 릭의 힘은 그가 용을 물리친 사람에게 주어진 칭호가 아닌가 생각하게 만든다. 필기 시험 후 릭은 자신이 시험을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바로 그때 천재 소년 프리드는 릭에게 다가와 화를 낸다. 릭은 이 아이를 거의 기억하지 못해 부모를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아이는 릭이 자신에게 모든 관심을 빼앗아갔다고 분노한다. 그때 프리드의 누나인 안젤리카가 도착해 릭이 남동생을 울렸다고 화를 낸다. 프리드는 40세 남자가 모든 것을 망쳤다고 말하지만 릭은 자신이 30대임을 강조하며 화를 낸다. 안젤리카는 자신의 형제를 믿으며 40세 남자와의 결투를 도전한다. 릭은 그녀가 그냥 장갑을 더럽혔다고 말하지만 리오넷은 장갑을 들어올 리는 것이 결투를 수락하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잠시 후 두 사람은 경기장에 도착하고 안젤리카는 노인을 처벌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왕국에서의 결투는 각 참가자가 결투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안젤리카는 패자가 승자의 하인이 되어 평생을 봉사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동생은 그녀를 응원한다. 안젤리카는 2급 기사이며 릭은 그녀가 B등급 모험가와 같은 수준이라는 사실에 놀란다. B등급 모험가는 혼자서 몬스터를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지만 리오넷은 여전히 릭에게 그녀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말한다. 릭은 그녀가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은 며칠 전에 등록한 프랭크 모험가일 뿐이라고 말한다. 릭은 결투에서 살아남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리오넷은 그에게 지난 2년 동안의 훈련을 기억하라고 조언한다. 릭은 훈련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며 영감을 받지만 끔찍했던 기억이 떠올라 구토를 한다. 리오넷은 그에게 더 자신감을 가지라고 격려하며 그를 훈련시킨 그룹을 상기시킨다. 오리하르콘 주먹이라는 그룹은 대륙에서 가장 강한 그룹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릭을 그 일원으로 생각한다. 릭은 리오넷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안젤리카와 맞선다. 안젤리카는 릭이 F등급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그녀는 싸움을 준비하며 릭은 그녀가 몸과 무기를 강화하는 타입의 검술가임을 알 수 있다. 안젤리카는 그가 자신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릭은 그녀가 자신을 지나쳐 날아가는 것에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릭을 위해 조금 천천히 움직였다고 설명하며 그가 말하지 않는 이유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인지 궁금해한다. 작은 소녀는 40세 남자를 비웃으며 사람들은 여동생을 플래시라고 부른다고 설명한다. 그만큼 그녀가 빠르기 때문이다. 안젤리카는 이번에는 진짜로 전력을 다해 그를 공격하겠다고 선언하며 그녀는 엄청난 속도로 공격한다. 릭은 다시 조용해지지만 우리는 릭이 안젤리카의 움직임이 얼마나 느린지 보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릭이 걸을 때보다도 느리다. 그는 왜 누군가 그녀를 플래시라고 부르는지 의아해한다. 릭은 그녀의 공격을 쉽게 피하지만 안젤리카는 그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며 첫 번째 클래스 기사들만이 그녀의 속도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두 번째로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릭은 그녀의 움직임이 얼마나 느린지에 다시 한번 놀란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기사가 되었는지 의아해하며 그녀가 연줄로 기사가 되었는지 의심한다. 릭은 자신이 정말로 강할 수도 있다고 잠시 생각하지만 곧 그 생각을 비웃는다. 릭은 다시 공격을 피할 준비를 하지만 안젤리카는 넘어져서 그를 향해 굴러간다. 릭은 간신히 그녀의 통제불능 공격을 피하지만 릭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는 그녀의 움직임을 전혀 읽을 수 없었고 그것이 그녀의 놀라운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이 작은 사건은 그가 단지 F등급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며 자신과 2급 기사 사이에는 엄청난 기술 격차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안젤리카는 실제로 넘어졌지만 공격이 의도된 것처럼 행동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다시 공격하겠다고 선언하며 이번에는 더욱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다음 공격은 그녀의 몸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3번만 사용할 수 있다. 그녀는 훨씬 더 빠른 공격을 사용하지만 릭의 눈에는 여전히 꽤 느리다. 무지한 릭은 그녀가 또 다른 무서운 구르기 공격을 할까 두려워하며 조심스럽게 피한다. 안젤리카는 충격을 받으며 2번 더 사용할 수 있는 공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마지막 2번의 공격을 연속으로 사용할 결정을 내리고 릭은 그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깨닫는다. 그 순간 안젤리카는 마지막 시도에서 또다시 넘어지고 릭은 그것이 또 다른 무서운 기술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공격이 제때 맞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먼지가 에브리웨어 뒤덮이고 모든 사람들이 먼지가 걷히기를 기다린다. 먼지가 걷히면 우리는 릭의 공격이 땅에 크레이터를 만들어낸 것을 볼 수 있다. 안젤리카는 자신이 넘어지지 않았다면 릭의 무시무시한 공격이 자신에게 닿았을 것이라는 사실에 경악한다. 무지한 릭은 그녀가 일부러 피했다고 생각하고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릭은 자신이 2년 전 길드 접수원이었다가 이제는 F등급 모험가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릭은 자신이 2급 기사와의 결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최선을 다해 배움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한다. 그는 결투를 계속할 준비를 하고 흥분하지만 안젤리카가 갑자기 항복하는 것에 충격을 받는다. 프리드도 충격을 받았고 안젤리카는 이번에는 그를 이기게 해주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려 하지만 릭은 결투 조건을 상기시킨다. 릭은 실제로 아무런 제안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 안젤리카는 평생 동안 그를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다리에게 한 번 더 한계를 초과하도록 요청하고 달아난다. 릭은 그것을 승리로 생각하지 않지만 리오넷은 그에게 예비 시험의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음을 상기시킨다. 바로 그때 릭은 리오넷이 그 그룹의 다른 구성원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 놀란다. 겁에 질린 릭은 그들이 왜 오는지 궁금해하지만 리오넷은 그들이 릭의 성과를 보러 오고 싶어 한다고 설명한다. 릭은 정말로 불길한 예감을 가지지만 이미 늦었고 우리는 그들이 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궁극의 괴물 카이저를 물리치려고 했던 한 영웅에 대해 배우게 된다. 카이저를 물리치면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주는 보물을 얻을 수 있었지만 영웅은 괴물을 이기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언젠가 어떤 모험가가 그 괴물을 물리칠 것이라고 믿었다. 한편 리크가 있는 곳에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곧 시험 결과를 받을 것이라는 공지가 전해진다. 만화가 그들의 시험 티켓으로 전송되며 그것이 파란색으로 빛나면 합격을 의미한다. 합격한 사람들은 2차 시험을 위한 모의 전투에 참여하게 된다. 리오네트는 걱정하는 리크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격려하고 그녀의 다정함에 리크는 그녀와 10년 전에 만났더라면 연애를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리오네트는 시험 결과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만약 리크가 떨어지면 그의 훈련을 3배로 늘리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다. 리크는 그런 훈련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의 카드가 파란색으로 빛나 합격했음을 알렸기 때문이다. 리크는 시험에 합격한 것을 기뻐하지만 갑자기 끔찍한 냄새가 나자 주의를 돌린다. 그때 라스터라는 귀족이 자신을 소개하며 리온의 미모를 칭찬한다. 리크는 다른 시험 참가자와 인사하려 하지만 라스터는 중년의 남자인 리크와는 상관없다고 선언한다. 라스터는 떨어뜨린 것이 있다고 말하며 리온의 눈에 사랑을 담아 사랑에 빠졌다는 말을 꺼낸다. 그는 리온을 아내로 삼고 싶다고 하지만 리크가 리오네트가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선언하며 개입한다.
라스터는 나이든 F랭크의 리크를 비웃지만 리크는 라스터도 적어도 25세는 되어 보인다고 지적한다. 라스터는 자신이 14세에 E랭크가 되었으며 지금은 A랭크로 2차 시험의 시험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힌다. 라스터는 리오네트에게 리크를 버리라고 말하지만 그녀가 리크와 사귀고 있다고 말하자 모두가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리오네트는 라스터의 향수가 역겹다고 지적해 그를 당황하게 만든다. 리크는 이 사람이 바로 냄새의 원인임을 깨닫는다. 라스터는 리크에게 시험관으로 자신이 배정되지 않기를 바라라고 경고한다. 리크는 리오네트에게 여자친구라고 말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 말이 자신을 불쾌한 상황에서 구해져서 기뻤다고 한다. 한편 라스터는 리크를 증오하게 되었고 그를 혼내주겠다고 다짐한다. 곧 프라와 안젤리카가 라스터의 동생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들은 어떤 늙은 남자가 자신들을 괴롭혔다고 라스터에게 불평한다. 이 일로 라스터는 더욱 화가 나서 그 늙은 남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그의 동생들은 리크의 시험 번호를 알려주고 라스터는 음모를 꾸민다. 다음 날 리오네트는 리크에게 모의 전투에서 힘을 자제하라고 충고하지만 리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때 링크스라는 사람이 2차 시험에서 리크의 시험관을 맡겠다고 설명한다. 리크는 라스터가 시험관이 아니라는 것에 안심하고 링크스는 30대의 서기가 모험가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링크스는 리크의 결단력에 감탄하며 자신도 중년의 남자로서 리크에게 영감을 받았다고 말한다. 링크스는 리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며 두 사람은 매우 비슷하다고 설명한다. 링크스는 25세의 모험가가 되어 이제 40대에 접어들었으며 B랭크에 오르기까지 20년이 걸렸지만 그의 목표는 A랭크가 되는 것이다. 리크는 이 사람이 자신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고 시험을 기대하게 된다. 둘은 시험이 끝난 후 술 한잔하기로 하며 잘 어울리지만 라스터가 그들을 엿듣고 있다. 링크스가 떠난 후 라스터는 리크와 대화하겠다고 다가온다. 리오네트는 리크가 기분이 좋아 보이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리크의 그룹은 링크스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는다. 리크는 처음에 그 이름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대체 시험관이 라스터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리오네트는 라스터가 아마도 전에 만난 귀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룹의 다른 사람들도 라스터가 시험관이 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한다. 라스터는 1000개의 주문을 아는 자로 유명하며 그의 또 다른 별명은 F랭크 파괴자다. 라스터가 F랭크 파괴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의 관심을 끌게 된 참가자들을 괴롭히기 때문이다. 리크는 이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는데 자신이 그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끌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라스터는 자신의 엄청난 힘을 보여주며 자신의 정예 경비원 중 한 명을 제거한다. 리크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그를 이겨야 할 상황에 놓였음을 깨닫고 매우 불안해한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F랭크에 불과하고 처음 단계의 자연 마법만 겨우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한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집에 가면 훈련이 3배로 늘어날 것을 알고 결국 자신은 어느 쪽이든 끝장이라고 생각한다. 리크는 자신이 나이 때문에 사람들에게 계속 조롱당하면서 자신감을 잃었다고 느끼지만 리오네트는 그에게 그런 조롱을 자신감으로 바꿀 수 있다고 격려한다. 리크는 확신이 없었지만 리오네트는 그가 강하다고 믿으며 반드시 라스터를 이기고 시험에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리오네트는 리크가 모험가가 되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그를 믿어왔다고 말하며 리크의 자신감을 회복시킨다. 그 순간 한 낯선 사람이 리크를 젊은이 라고 부르며 그가 무언가로 고민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그 사람은 리크의 젊음에 대해 칭찬하며 그에게 운세를 봐주겠다고 제안한다. 리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 사람이 첫 운세는 무료로 봐주겠다고 하자 마음이 흔들린다. 리크는 마침내 자리에 앉기로 결정하지만 리오네트는 그 의자가 있는 곳에 마법진이 그려져 있음을 알아챈다. 리크가 사라지자 그 낯선 사람은 자신이 프리드라고 밝히며 뛰어난 연기자라고 선언한다. 리오네트는 리크가 어디로 순간 이동되었는지 묻지만 프리드는 답을 하지 않는다. 이에 격분한 리오네트는 무서운 힘을 발휘하여 프리드의 속눈썹을 모두 베어버리고 다음은 그의 눈을 뺄 것이라고 경고한다. 프리드는 완전히 겁에 질려 자신은 100m 반경 내에서만 물체를 순간이동시킬 수 있다고 실토하고 리크가 그리 멀리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리크는 건물 밖에서 다수의 수상한 사람들과 마주한다. 그들 중 집사처럼 보이는 사람이 자신들이 다루트 가문의 정예 경비원들이며 리크가 시험에 참여하지 못하게 잠시 잠들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리크는 그들이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집사는 그들이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리크를 상대로 몰려들 것이라고 밝힌다. 집사는 그들의 힘이 A랭크에 필적한다고 말하며 리크는 자신이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순간 리크의 파티에 선배들이 등장한다. 리크는 그들이 왜 시험장 밖에 있는지 궁금해하고 경비원들은 그중 한 명이 마치 말을 하는 오크처럼 보이는 거대한 남자를 보고 충격에 빠진다. 경비원들은 거대한 남자에게 맞서려 하지만 그의 머리를 때린 칼이 산산조각 나고 남자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오크는 그들의 신체를 강화한 것을 칭찬하며 무기를 더 잘 강화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한 경비원이 오크에게 주먹을 날리려 하지만 오크는 쉽게 그 공격을 막고 그의 손을 부러뜨린다. 그러나 오크는 경비원의 손을 치유해주고 싸움에서 더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알려준다. 리크의 그룹에 있던 금발의 남자는 리크가 곤경에 빠졌음을 알아차리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가 생각하는 평화는 조금 엉뚱하다. 그는 거대한 총을 꺼내 이것이 자신의 최신 발명품이라고 설명한다. 이 무기는 마법이 주입된 수정탄을 발사하는 엄청난 무기다. 경비원들은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금발 남자의 무기를 당해낼 수 없다. 리크는 그에게 멈추라고 하지만 금발 남자는 리크가 무기를 직접 사용해보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리크는 그가 경비원들의 목숨을 빼앗을까봐 걱정한다. 그때 한 경비원이 리크의 그룹에 있던 어린 소녀를 인질로 잡으려고 한다. 그는 그녀의 목숨을 위협하며 리크는 이 경비원이 자살을 하려는 것인지 의문을 품는다. 오크 역시 그에게 소녀를 풀어주라고 경고한다. 소녀는 그가 무슨 짓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며 리크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게임을 하자고 제안한다. 그녀는 그 말을 믿고 어떤 게임을 할 건지 물어보지만 경비원은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며 그녀를 때린다. 이 순간 소녀는 분노에 휩싸이고 리크는 그들의 운명이 끝났음을 직감한다. 소녀는 그 경비원을 무참히 쓰러뜨리며 다른 경비원들은 그녀가 주문 없이 7단계 자연 마법을 발동시킨 것에 충격을 받는다. 집사는 이제 이 소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챈다. 그녀는 파멸의 악마 아이로 불리는 10세의 최강 마법사 뱀파이어 알리사르다. 집사는 이 소녀가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파멸의 악마 아이라는 별명을 가진 최강의 10살 뱀파이어 마법사 알리사르라는 것을 깨닫는다. 알리사르는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마법 능력을 지닌 전설적인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만이 아니었다. 리크의 파티에는 더 많은 유명한 인물들이 있었다. 금발의 남자는 하프엘프와 하프드워프의 혼혈로 50세가 넘었지만 세계 최고의 무기장인으로 알려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1000년 뒤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의 이름은 미제시였다. 그리고 오크처럼 보이는 거대한 남자는 지능과 초인적인 힘을 겸비한 존재로 지원 마법의 대가였다. 그의 이름은 브론이었다. 경비원들은 이들이 모두 S랭크 모험가로 전설적인 파티 오라클과 주먹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경악했다. 집사는 이런 전설적인 인물들을 만나게 된 것을 평생의 영광으로 여기며 지금까지의 모든 싸움을 잊고 평화롭게 살기로 결심한다. 경비원들은 집사가 그렇게 평온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충격을 받는다. 한편 알리사르는 자신의 엄청난 마법으로 경비원들을 단숨에 제압하며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다. 리크는 다시는 이들과 함께 훈련받는 일을 겪고 싶지 않다는 결심을 하며 이번 시험에서는 반드시 성공해야겠다고 마음먹는다. 시험장으로 돌아온 리오네트는 여전히 프리드를 괴롭히고 있었다. 프리드는 언제까지 자신을 이렇게 괴롭힐 것이냐고 물었고 리오네트는 리크가 돌아올 때까지라고 답했다. 프리드는 자신만만하게 리크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그 순간 리크가 나타나 그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넸다. 리오네트는 프리드를 벽에 날려버리고 리크는 혼란스러운 시험장을 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리오네트는 그저 별일 없었어. 건물의 일부분만 부숴버렸을 뿐이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때 부상을 입은 링크스가 나타나 라스터가 자신을 공격했음을 설명했다. 리크는 라스터가 자신의 시험을 막기 위해 링크스를 공격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링크스는 라스터에게 자신의 꿈이 고향의 학교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라스터는 그의 꿈을 비웃으며 그를 괴롭혔다. 링크스는 라스터처럼 강력한 상대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나이가 들어서 꿈을 꾸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링크스는 리크에게 라스터가 자신에게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를까 걱정하며 시험을 포기하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리크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어떤 나이에서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 괜찮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라스터는 자신의 병사들을 제거하면서 리크가 시험을 포기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가 나타나자 기뻐하며 리크에게 진정한 공포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한다. 라스터는 자신의 마법을 과시하며 거대한 힘을 발휘했지만 리크는 여전히 분노에 차서 그를 물리칠 결심을 했다. 이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면 비디오를 좋아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이야기를 계속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